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예, 오늘 어버이날이네요. 어버이날. 예, 어버이날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2편으로 저기 다시 한번 또 강의를 한번 더 해봤는데요. 왜 자꾸 조정은 매수 기회냐라는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의 지수는 분명 올라간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공매도라든지 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수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강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공매도 재개와 또 이제 테이퍼링 관련 앨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뭐좀 해프닝 같은 해프닝으로 좀 끝났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라든지 나스닥이 뭐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뭐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밤 사이에 다우존스는 사상 또 최고가를 찍었죠. 뭐 지금 고용 시장이 상당히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못 나왔거든요. 저도 어제 그 지표를 보고 오늘 밤에 다우존스 미국 지수가 상당히 안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고용 시장의 악재가 주식 시장 호재로 변모가 돼버린 거예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지금 고용 지표를 예상을 이만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 고용이 더 많이 창출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시장에 좀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상당히 많이 이끌어 올라갔고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문제 될 게 없어요. 다우도 마찬가지. 다우는 여기를 일단 나스닥은 여기를 일단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정다운 조정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미국 지수는 뭐 크게 뭐 볼 거 없고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테이퍼링 얘기가 언제부터 슬슬 나오는지 그것만 좀 잘 보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급락장이 언제쯤 올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제가 강의를 한번 좀 준비 한번 해볼게요. 분명히 급락장은 올 겁니다. 반드시 오는데 그때를 이제 대비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근데 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렇게 코스닥이 단기 이렇게 낙폭을 좀 했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또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이때는 뭐 공매도라든지 그런 것들의 그 위험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또 5월 1일 날은 또 이제 5월 3일이죠. 5월 3일 이제 공매도 부분 재개 시작한 5월 3일 그것도 근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거고요. 좀 이렇게 낙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상당히 좀 그 전에 좀 심했었죠. 뭐 2% 훨씬 넘어가게끔 뭐 이렇게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개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관에서 매도 예전 같지
쉽지 않게 기관이나 외국인 매도만큼 개인들이 받아주지를 못하는 입장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예. 자, 일단은 뭐 코스피는 지금 사상 또 이제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3,200을 살짝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죠? 예, 지금 기관이 3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매수 코스피에서 지금 상승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를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예, 주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라든지 또 이제 그 바이오 제약주 중에 낙폭 과대, 예, 뭐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게임스탑처럼 뭐 이런 쇼커버링 개미들이 좀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시즌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버리면 시장에서 공매도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공매를 하시는 그런 기관들이라든지 그 차원의 공매도를 압박이 분명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제2의 게임스탑이 뭐 시즌이 될 수도 있다. 뭐 공매도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코드 번호 01 딱 치면요 공매도 여기 나오죠. 예,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늘어났죠. 이렇게 비중이 공매도 비중이에요 이게. 예, 총 거래량 대비 여기 33.9% 34%가 저기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나중에는 분명히 그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개인들도 공매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공매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자, 뭐 저거 얘기하다가 시황 얘기하다가 이제 일단은 뭐 공매도 쪽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매도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죠. 코스피 쪽은 외국인들이 한 1900 정도, 지금 8거래일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전기전자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는 크게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셔도, 그렇지만 그래도 대비는 하셔야 된다. 대비는 하셔야 돼요. 예. 내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또 이제 코스피 뭐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에 포함되어 있는지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주도주가 없어요. 근데 지금쯤 이제 곧 나와야 돼요. 곧 나와야 된다.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지금 오늘 강의 주제가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는 강의 주제잖아요. 이 전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군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예전에는 그 반도체가 좀 시장을 끌어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도체 쪽에서 그만큼 힘을 쓰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였냐면 우리 시장을 그때 바이오 제약주가 이때거든요. 이때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 올린 데가 뭐냐면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을 이끌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이때 제가 그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주가 이 시장 이런 차트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만간, 근데 어떤 특정 종목들이 매집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되어 있는 걸 체크를 했고, 예. 근데 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많이 올라온 테마군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예, 뭐냐면 철강 관련주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쵸? 뭐 현대 BNG 스텔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 또, 뭐 다른 이런 철강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린다면 더 상당히 많이 파워풀하게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철강 관련주를 매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부담이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세력이라든지 어떤 고수의 그 매매하는 자리지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매했다가 잘못 물리면은 진짜 고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가 이렇게 한 번 더 슈팅이 나온다라고 되면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군은 뭐냐면 좀 크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테마예요. 친환경. 이게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그쵸? 전기차, 그 다음에 친환경 쪽으로는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풍력주, 태양광, 그 다음에 전기차, 저기 그 2차 전지 이런 쪽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도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주도 마찬가지고 태양광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들의 차트들이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쯤에서 이런 그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군이 나타난다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아마 시장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겁니다. 전체적인 지수가. 이게 이제 뭐 연속적으로 만약에 나타나면 지속적으로 한 지금 5월 달이니까 6월, 7월, 8월 이렇게까지 더 간다면은 뭐 9월 달까지도 상승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황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그 그림은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반대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끌어올릴 만한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해서 막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어요. 주가 계속 여기를 지지를 하는데 뚫지는 못해요. 지지를 하는데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계속 이렇게 또 저항을 받고 있는데 뚫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매하면서 그러면 못 올라가네 라고 실망 매물이 나오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망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것들은 이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를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밀리겠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뭔가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차트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야, 수소차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일진다이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오랫동안 쉬고 있죠. 그렇죠? 오랫동안 힘을 응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SQSL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하다가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지금 차트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풍력주 중에 뭐 CS 윈드라든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CS 윈드 이렇게 보시면 차트들을 천천히 지금 만들고 있다. 동국, SNC, 유니슨, 뭐 이런 종목들 풍력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차트들을 만들고 있고,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보시면은 계속 어떤 친환경 관련해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전제 조건으로 지금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할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그거예요. 뭐 다른 주제로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이끌어갈 뭐 주도주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 근데 그거는 조금 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정은 매수 기회다 이 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저하고 어떤 그 생각이 같으면 한번 좀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저기 5월 초에 뭐 이번 주 뭐 4월 말부터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제 좀 많이 밀렸죠. 바이오 제약주들이 밀리다 보니까 소형주들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바이오 제약주는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좀 조심하자.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 바이오 제약주가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쪽은 아니에요. 이제 뭐 이미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받는 그림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언급을 했었죠. 근데 밀렸어요. 여기서 61선을 지지를 못하고 더 내려왔네요. 여기까지. 그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CCI가 빠져나오고, 자사주가 지금 이게 지금 빨갛게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지금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자사주 매입인데, 이때, CCI가 빠져나와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CCI가 빠져나오니까 매수를 들어갔어요. 매수를 들어갔는데, 다시 주가가 올라가다가 살짝 밀려가지고 CCI가 다시 빠져버리네. 이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요거를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은 그러면 좀 빠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밍에 매수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강의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강의는 여러분들이 꼭 듣고 여러분들 걸로 반드시 소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이거를 뭐 제가 뭐 어떻게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많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러니까 이렇게 답이 보이는구나 라는 거 꼭 적용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보다는 저도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안 하고 좀 더 기다려요.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다시 마크로젠을 아마 저기 그 공부 종목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마크로젠, 마크로젠 공부 종목을 한 번 더 드리고, 별거 아니에요. 뭐 다음 주에 할 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시고, 마크로젠, 한번 많이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여기에서 그냥 많이도 말고, 한 주만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한 주만. 그러면, 그냥 매수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월요일 날, 마크로젠 딱 매수해 볼게요. 매수해보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끌고 한번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을 때랑 안 갖고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마크로젠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관심. 근데 요놈은 짧게 여기 밀리면 안 됩니다. 이 저점 밀리면 안 돼요. 여기 밀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라인 한 3만 그냥 조금 더 보시면 그냥 3만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원. 근데 뭐 3만원도 많네요. 3만 300원이 저점. 3,400원이네요. 3,400원 이탈하면, 3,400원 이탈하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왜냐면 뭐, 월요일날 좀 밑꼬리 주면, 저기,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좀 더 안전한 매매 하실 거면, 이 주가가 5일선 올라타고, 매매 올라타면, 매수하시면 돼요. 자, 마크로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인데요. 삼보산업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뭐 CCI가 빠지고 뭐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거든요. 지금 전형적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게 이와 비슷한 종목이 뭐냐면 이거 같아요. 대주산업이라는 종목.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방향성을 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차트들 여러분들이 이런 윗꼬리 바닥에서 보시면 바닥이잖아요. 바닥에서 자 이런 자리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바닥 같은 데들은 윗꼬리들 그렇게 크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 종목들 많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월드도요. 자 바닥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장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윗꼬리를 달고 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뭐 당일날 매매하는 것보다 윗꼬리를 달고 오면 좀 있다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그 위에까지 거의 근처까지 올라가거든요. 충분히 올라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속 더 우상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까 얘기했던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는 종목들은 무서워하지 마세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고요. 전고점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전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보산업. 손절은 본인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면 짧게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진다이아입니다. 일진다이아 보시면요. 이 종목은 딱 손절 라인 보이시죠?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탈하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충분히, 올라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구름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구름대들이 저항과 지지를 역할을 하거든요. 저항과 지지를 역할을 해요. 그러면 아마 주가가 올라가다가 한 이런데 그 구름대에서 저항을 한 46,700원 그 전후에서 아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뚫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요 라인 말씀드렸습니다. 요 라인을 저기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신세계 INC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물에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세요. 물론 그냥 끌어올리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잠깐만요. 만약에 이 종목이 그 물에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니까 지금 이놈 한번 좀 지켜보세요. 아마 여기를 조금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한번 이거는 그냥 한번 지켜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EM택이라는 종목, EM택, EM택. 신용이 5%가 조금 넘는데요. 이 종목은 이 라인만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9,250원 이 정도만 좀 조금 이 정도면 좋은데 저기서 좀 밀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가장 좋아요. 이 고점 19,400원 그 라인만 지켜준다 그러면 EM택은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19,400원 요 라인입니다. 19,400원 그래서 요 라인만 종가상으로 지켜준다고 하면 뭐 나빠 보이지 않는 그림인데 반대로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이 라인을 이탈을 하면 뭐 조금 더 보신다면 이 저점 부분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까지 내려가면 조금 낙폭이 커서 손실이 커지니까 짧게 봤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EM택, 이 옵티머스인데요. 옵티시스래. 옵티시스. 이 종목도요. 이 종목은 한 21선 근처만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들어왔고요. 이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온 자리고, 그래서, 이 종목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이 라인만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을 아마 조금 더 보면 여기까지인데요. 11,100원, 11,100원인데, 아마 이 라인을 지켜주려고 아주 상당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켜주려고 상당히 고민할 텐데, 만약에 이 라인 이탈하면 안 되고,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이놈은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여기까지도 충분히,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고, 좀 더 내려오면 매수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옵티시스 한번 보세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매물대였고, 여기도 매물대였고, 여기, 지금 다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요 라인만 지켜주면, 아마 이놈은 전고점도 충분히 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저 홍보 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이 그 라이브 방송 때 홍보를 좀 해주셨어요. 야생 색삭삼입니다. 이거는 뭐 혈압이라든지 뭐 이렇게 열 있다고 해서 전혀 상관이 없고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다 드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뿌리만 드시고 이파리 버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파리까지 다 드시는 거예요. 그냥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여기 이끼만 버리세요. 이끼. 다 드시면 됩니다. 예. 예, 사포닌 성분이 인삼의 한 6배에서 9배 많다고 해요. 또 이제 야생이 산에서 재배를 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향도 진하고 좋으니까 아마 쌉쌀한 맛이 훨씬 더 일반 하우스 산보다 많을 겁니다. 예. 뭐 삼겹살에 해서 드셔도 되고요. 그냥 뭐 된장 뭐 상추랑 같이 해가지고 드셔도 되고 이거는 딱 5월에서 장마 오기 전까지만 드실 수 있어요. 예, 장마 오면은 우리 야채가 비 맞으면 다 물러져 버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장마 전까지. 예, 근데 뭐 일단 뭐 재배한 수량이 다 나가면 예, 어쩔 수 없이 못 드시니까 예, 뭐 일단은 제가 이제 100주에 원래 6만 원인데 제가 20주는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비스로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예, 이런 미세먼지가 어제부터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게 황사 같아요, 황사. 예, 미세먼지죠, 결국은. 예, 어제 제가 병원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차 안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도 목이 엄청 칼칼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마시고, 예, 오늘 뭐 이렇게 미세먼지 없어질 때까지, 예, 저기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나머지 뭐 필요하신 것들을 있으면, 여기 이렇게 제가 마감, 뭐 이렇게 친 것들 빼고는 다 저기 웬만한 건 다 지금 공급 가능하니까, 예, 다 가능해요. 예, 아마 제품은 제가 보증을 할 거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뭐,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은 도움을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회원님들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저기 같이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보시고요. 예, 제가 또 이제 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예, 차트 뭐 설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원격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예, 만약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격이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에다 여기에서 팀뷰어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팀뷰어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무료 다운로드 버전이라고 있어요. 팀뷰어 다운로드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무료 버전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클릭하면 어디로 간지 모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디로 갔냐면 여기 아래에 있어요.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으면 그냥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개인용으로 설치하시면 돼요. 개인용으로 그냥 아시겠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기 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시간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시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을 드려요.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공매도가 내 종목이 공매도가 많으면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미 공매도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타겟이 되면은 조금 좀 조정을 하게끔 이렇게 제가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제가 아까 시황에서 얘기를 미처 못한 게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이제 또 우리 또 이제 13일이죠? 13일. 맞죠? 13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일 날, 요즘은 이제 중국 그런 어떤 지수하고 그런 영향이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밀접한 영향이 좀 있죠. 중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11일 날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SKIET가 13일 날 상장을 하죠. 예. 따상을 바라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저기 아마 따상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잘 대응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인 날 저기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온다고 해요. 이런 관련 지표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오늘 초이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